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 36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찾아 FA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KAI 이외의 인도나 중국 등 경쟁업체 생산시설은 방문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 역시 말레이 공군 차기 전투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FA50이 최종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죠. KAI는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사업에 응찰한 뒤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충분한 협상을 진행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사와 평가 비행은 11월 중순보다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경전투기 도입 사업은 1, 2차로 나눠지는데요. 각 18대 규모로 같은 기종을 도입하기로 밝힌 바 있어 총 수출 규모는 36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I가 말레이시아에 제안한 FA50은 최신 개량형인 블록 20 버전으로 폴란드에 수출되는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기존 FA50에 미국제 첨단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와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남 미사일이 탑재돼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 세계 최강의 경공격기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AESA 레이더로는 레이시온 팬텀 스트라이크과 노스럽 그루먼의 AN/APG-83 경합 중이지만 팬텀 스트라이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현재 공대공 미사일이 역시 레이시온의 AIM-120 암남 C7이 채택되어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연동이 이번 블록 20의 핵심인 바 레이시온 AESA 레이더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레이시온 홈페이지의 레이더 소개란에서도 FA50을 CG 처리에 탑재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디펜스 코리아 2022 방산 전시회에는 레이시온 부스가 마련돼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보이기도 했죠.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자 인도네시아에서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TU-16대와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패키지 관련 계약을 작년 7월 16일에 진행한 바 있는데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쭉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다트에 올라온 공시 정정신고에 따르면 그렇게 미뤄왔던 계약금 2,744억 8,800만 원을 바로 납부한 것입니다. 돈 없다며 징징대서 10월 말까지 입금하는 걸로 미루어 놓았던 건인데 갑자기 2달이나 빠르게 입금한 것이었죠. 폴란드 말레이시아 물량으로 이러다 자칫 배송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로 동남아 최강국을 자부하는 인도네시아보다 말레이시아가 더 많은 수량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 듯한데요. 인도네시아 언론 반응도 말레이시아 FA50 도입에 약간 무시 아닌 무시 더하기 견제 아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자카르타에 따르면 KAI가 KF-21 인도네시아 보라메와 같은 AESA 레이더를 FA50에 장착하기로 하면서 말레이시아는 흥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내용에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닮고 슈퍼 AESA 레이더가 장착된 FA50을 도입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참 자기중심적으로 말 잘하죠. 말레이와 인도는 스리위자야 왕국이 전체 통치 후 분리되어 나눠진 국가로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어 문화적인 유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인형극 와양골릿, 전통춤, 전통음식인 는당, 전통의상인 바틱 등 겹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 누가 원조냐에 대한 다툼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건기 때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깔리만딴 섬과 보르네오 섬의 살림을 불태우고 화전으로 개간한 뒤 밤 5일 농장을 차리고 있는데 잿가루와 연무가 말레이시아가 쪽으로 향해 말레이 사람들은 호흡기 질병을 달고 살고 심지어 학교도 며칠씩 휴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정부가 항의를 하긴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문제이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 산출되기 어렵다라며 중국식 논리를 들이밀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무려 20년 가까이 해마다 지속되었으니 감정이 좋을 리 없겠죠. 중국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한국도 그냥 베이징에 SLBM 날리고 싶은 지경인데 말레이시아는 오죽할까 인니의 마인드는 딱 이겁니다. 인구 세계 4위의 대국이 하려는 일을 고작 3천만 명 소국이 감히 판단하냐. 한편 말레이시아 측의 FA50 도입 발표를 보면 인도네시아 언론이나 사람들이 왜 이런 자격지심을 내세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KAI는 말레이시아 공군 입찰에서 말레이 업체 케말락 시스템과 협력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커머웍 시스템사의 CEO 이스완디 사리프는 몇 가지의 중요한 협력 분야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의 FA50의 유지보수 및 정비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사리프 CEO는 여기서 인도네시아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FA50과 T50 항공기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및 필리핀의 업계 관계자들이 자국의 KAI의 유지보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말레이시아에 유일하게 세워지므로 말레이시아가
T50 계열 동남아 허브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T52 추락 사고가 정비 사고로 밝혀짐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KAI의 MRO 유치를 더욱 원하고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유치를 따냈으니 자존심이 상할 만하죠. 그러니 진작에 잘했어야지. 샤리프 CEO는 한국의 유지관리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정비공들은 한국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것들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실제로 한국의 MRO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기체계 전체 시장 규모 중 MRO 사업의 비중은 60에서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보다 더 큰 시장 규모입니다. MRO는 무기체계의 정비, 수립, 분해 조립을 포괄하는데요. 무기체계 수입국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 성능 개량, 단종 관리, 수리 및 정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1979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서서 유일하게 미 군용기 종합정비창을 운용해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전투기들을 도맡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외화도 만만치 않죠. 또한 대한민국 항공정비의 전설 제81 항공정비차는 37년 무사고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어 우리 군의 FA50 가동률도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에서 FA50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또한 소가리를 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가 보유한 전자전 능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으로 향하던 당시 중국 군용기가 펠로시의 전용기를 추적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전자전 기기의 성능 부족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 허위현민은 중국군이 펠로시 의장 전용기를 추적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전 세계에서 전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몇 안 되는데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왔던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레이더 및 IRST 등의 전자전 무기들은 사실상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기 위해 우회했던 노선이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루코니아 암초 인근 상공에서 보르네오 섬 해안에서 45일이 떨어진 제임스 암초 지역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의 중국군의 전자전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드러난 이상 말레이시아군이 도입할 FA52 AESA 레이더와 암람을 통해 중국군 전투기들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방산 기술력이 눈에 띄게 발전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자전 기술 분야에서 자립에 성공하며 세계 7위권의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이 같은 주요 전자전 장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하에 해당 분야에서 40여 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전자전 세계 명가인 LIG 넥스원 등이 호흡을 맞춰 개발했습니다. 최근 LIG 넥스원은 올해부터 수출되는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장착될 국외 FA50RWR 외 이종 개조 개발 사업을 수주하였는데요.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바탕으로 FA50 항공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 및 초단 증폭기, 대역별 안테나, CMDS 연동 등 소형 경량화를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람에는 대한민국 전자전 장비의 대도약을 예고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각종 전자전 장비들을 하나로 합친 통합전자전 체계가 전투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KF-21이 KF-X로 첫 사업을 추진할 당시 미국이 지목한 이전 불가한 핵심 4대 기술로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머입니다. 처음으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한국 입장에서 믿었던 미국이 갑자기 기술 이전을 거부한 터라 참 난감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위와 같은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전투기는 4.5세대는커녕 눈먼 전투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대로 사업이 물거품되나 싶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DNA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극대화되었죠. 세계 개발을 맡은 KAI 외에도 약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 정부 출연연구소, 15개 대학교 등이 참여해 4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성공이었죠. KF-21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와 IRST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했고, RF 제머를 포함한 통합 전자전 체계는 LIG 넥스원이 시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MRO 센터뿐만 아니라 조립 라인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FA50 도입 이후 KF-21의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데요. 분담금 갖고 장난질하는 인이나 남중국해도 먹으려 하고 하는 중국 모두에게 크게 한방 날릴 수 있는 일타쌍피가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